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신청 서류 위조 파문과 관련해 광주시와 문화체육부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어서 회견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으로 불합리하게 지정된 전남 지역 소규모 토지들에 대한 규제가 다음 달 중 대거 풀릴 전망입니다. 발암물질인 성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재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전남 지역 곳곳에서 남도의 여름 축제가 펼쳐집니다. 세계 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했지만 공문서 위조 사건이 불거지면서 유치 뒤끝이 뒤숭숭합니다. 앞으로 밝혀야 할 의혹들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말 국제수영연맹, 즉 피나 실사단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실사단과 정홍원 국무총리의 면담을 앞두고 정부는 피나에 제출한 유치 신청서 초안을 광주시한테 보내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서 위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잘못 보내준 거죠. 저희가 이제 바뀐 총리니까 실사단이 와서 면접을 하겠다고 해서 그 피나에 보낸 유치 의향서를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만 이 사람들이 실제로 보낸 걸 다 보낸 거예요. 피나에만 보냈어야 할 위조 문서를 정부에 잘못 보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가 보증한 원본과 광주시가 보낸 위조본은 사실상 김황식 전 총리의 사인만 빼면 완전히 다른 문서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서는 누가 위조했을까? 광주시는 국제 컨설팅 회사의 자문을 받은 실무 담당 직원이 과욕을 부리다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비록 국제 컨설팅 회사의 권고를 따랐다고 하지만 당초에 총리 사인 내용 그대로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분명한 실수입니다. 그러나 국제기구에 보낼 문서를 6급 직원이 혼자 알아서 위조했다는 설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윗선이 개입했는지, 했다면 어디까지인지, 굳이 위조해야 할 이유는 또 무엇이었는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밝혀야 할 의혹들입니다. 이번 공문서 위조 사건을 두고 정부가 보인 태도도 여러 가지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위조 사실을 이미 알고도 쉬쉬하던 문체부는 개최지 결정 당일에 특정 언론에 이 사실을 흘렸습니다. 왜 말하자면 이 시점에서 정부가 그랬는지 난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절묘한 타이밍에 문제가 불거지자 자치단체의 국제행사 유치가 무분별하다거나 정부의 재정 지원을 없앤다는 등의 기사들이 잇따랐습니다. 광주시와 문체부는 오늘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여러 의혹들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 혹은 정부와 광주시 사이에 논란이 더 커지지는 않을지 여러 사람들의 이목이 회견에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으로 불합리하게 지정된 소규모 토지들에 대한 규제가 대거 풀릴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 중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단절 토지 86만 제곱미터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도로나 하천 등으로 개발 제한 구역이 나뉜 1000제곱미터 이하 토지와 한 필지에서 경계선이 관통한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들입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개발 제한 구역은 해제가 허용된 전남 지역 총 개발 제한 구역 면적의 0.032%로 전라남도는 잔여 면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규제를 풀 방침입니다. 광주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2곳 중 한 곳이 부적절하게 회계를 관리하거나 시설을 운영해오다 적발됐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5월부터 2달 동안 사회복지시설 238곳을 점검한 결과 108곳에서 19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시설 운영을 부적절하게 한 경우가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회계관리나 후원금 관리 부적정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 더위에 수돗물이 갑자기 안 나온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어제 광주에서는 상수도관 파열로 수돗물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8시간 넘게 불편을 겪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물기둥이 치솟습니다. 상수도관이 파손된 것입니다. 빗물관 교체 작업을 하던 중장비가 상수도관을 깨트린 건 어제 낮 1시쯤. 상수도관이 터진 지 7시간이나 지났지만 보시는 것처럼 복구 작업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이 일대 30여 가구 주민들이 폭염주의보 속에 씻지도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3시쯤에 됩니까? 물이 안 나와요. 저쪽 편은 물이 다 나오는데. 안 나와서 물이 없길래 씻을 물도 없어갖고 이제 밥도 못 해먹고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광주시 복구 작업이 늦어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은 더 커졌습니다. 1시부터 물이 안 나오기 시작했는데 5시에 나오니까 그때까지 물이 안 나와요. 광주시는 터진 상수도관이 오래돼 위치를 찾는 데 시간이 걸려 복구 작업이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이 상수도관이 노후돼서 너무 엉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수변이라고 뭐냐면 그걸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못 찾거든요. 그래서 수돗물은 어젯밤 9시에야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폭염주의보 속에 터진 때 아닌 단수 조치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민주당이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제 폐지할지 여부를 이번 주 중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전 당원 투표를 오는 24일까지 진행한 뒤 투표 결과에 따라 정당 공천제 폐지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투표에서 민주당원들이 정당 공천제 폐지를 지지할 경우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논의가 활발해지겠지만 반대 의견이 많을 경우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은행 새 행장 후보가 이번 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은행 행장추천위원회는 1차 컷오프를 통과한 5명을 상대로 이번 주에 면접을 실시해 행장 후보자를 2명으로 압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조억헌 광주은행 부행장과 변정섭 전 광은 비즈니스 사장, 최영화 전 상무, 김장학 우리금융 부사장, 최승남 전 우리금융 부사장 등 5명이 12명의 지원자 가운데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자동차가 보행자 도로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도와 보도 경계면에 세운 보호기둥을 볼라드라고 하는데요. 이 곳곳에서 엉터리 볼라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목포에 사는 서석현 씨는 며칠 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보호기둥인 볼라드에 손을 댔다가 표면이 녹아내린 듯한 끈적거림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몇 개월 전에 설치한 게 여기 이 날씨에 30도 이 날씨에 녹아 흐를 정도라면은 더 뜨거울 때는 좀 생각하기도 힘들죠. 새로 택지를 개발 중인 이곳에 지난해 10월 8천만 원을 들여 설치한 볼라드는 모두 400개. 시공업체는 표면이 녹는 볼라드를 전면 새로 교체한 뒤 자치단체 시설 관리를 넘길 계획입니다. 신도심의 이 볼라드들도 덮개 곳곳이 찢겨나갔습니다. 지난 2006년 관련법 개정 이후 세워진 이른바 탄성 볼라드입니다. 충격이 강한 석재 볼라드 대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탄력이 있는 쇠 기둥에 플라스틱을 입힌 신형 볼라드인데 파손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미관상 좋지는 않고 너무 빨리 이렇게 불량으로 이렇게 난다는 거는 만든 시공업자 측 자체에서라든가 예산 자체 편성해서 이렇게 조금 저렴하게 해놓다 보니까 이렇게 불량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마다 보통 수백 개 이상 설치했지만 뒤틀리거나 부서진 볼라드가 곳곳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높이 80에서 1m, 지름 10에서 20cm인 기준 규격과 다른 볼라드도 적지 않아 교통약자와 보행자 보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광주공원 안에 있는 시민회관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맙니다. 광주시는 지은 지 40년 된 시민회관을 개조해 공연과 전시, 휴식 등을 제공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시민회관은 야외 공연장이나 실내 소극장, 전시실과 카페 등을 갖추고 내년 11월쯤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재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째 무더운 여름 슬레이트 지붕 아래 살고 있는 주민들은 새 지붕 설치 비용이 만만치 않아 선뜻 철거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70이 넘는 나이에 부인과 단둘이 사는 이기종 씨. 지난 1970년 새마을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얹고 4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30도를 넘는 찜통 더위에 슬레이트 지붕은 아주 취약합니다.
기초가 약한 초가 지붕 위에 대충 슬레이트를 얹었기 때문에 언제 무너질지 모를 위험도 높습니다. 겨울에는 이제 추우니까 이 기름도 떼지만 또 연탄을 일부 떼고 있어요. 그러고 있고 여름에는 이제 더우니까 밖으로 많이 나가죠. 도저히 안에서는 더워서 힘들다. 방산으로 갚고. 여기에 슬레이트는 1급 발암 물질인 성면이 포함돼 장기간 노출될 경우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권장하고 있지만 시에서 지원하는 비용은 가구당 240만 원의 철거 비용이 전부입니다. 지붕을 철거하고 새 지붕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데 시골 살림에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이게 초가 지붕을 걷어내고 슬레이트를 였기 때문에 위험 부담도 엄청나고 다시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로 고치려면 비용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이게 설령 암이 걸려 죽을지라도 그냥 이대로 살다 죽자. 하지만 매년 자치단체의 쥐꼬리 같은 예산으로는 철거 비용에 설치 비용을 지원해주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강력히 좀 추진 의지를 밝혀서 지금 정부 지원 사업이 한 40% 지원됩니다만은 나머지 지방비인데 정부 지원 사업을 좀 늘려서 50%, 60% 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순천 지역에 남아있는 슬레이트 가옥이나 건물만 모두 2만여 동. 부족한 지원 예산과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전남 지역 곳곳에서 남도의 여름 축제가 펼쳐집니다. 모레부터 무한 연꽃 축제를 시작으로 정남진 장흥 물축제, 강진 청자 축제가 잇따릅니다. 또 다음 달 3일에는 고흥 선정마을에서 머드림 픽이 열리고 장성 충령산 산소축제도 다음 달 10일 펼쳐집니다. 전라남도는 휴가철 가볼 만한 곳 등을 소개하고 있는 남도의 여름 향기 책자를 또 관광정보센터를 통해 우편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크루즈 산업 활성화 방안에서 제외됨에 따라 정부의 관련 대책 마련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건의 내용은 현재 8만 톤급인 여수 크루즈선 부두시설을 15만 톤급으로 증강해 줄 것과 크루즈 부후 배후 부지 확보,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의 크루즈선 건조기술 개발과 연구개발 지원지구 개발 등입니다. 목포 북항에 화로 위판장이 운영된 지 1년이 넘었지만 화로를 운반할 선박 접안 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있는 시설도 장기 체류 선박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어 어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목포 북항에 문을 연 화로 위판장입니다. 제철을 맞은 민어와 낙지 등 매일 2차례씩 화로가 위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화로를 싣고 온 어민들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위판장 바로 앞에 있는 소형 선박 계류장은 낚시 어선과 요트 등으로 빽빽히 들어차 있습니다. 화로 어선들은 그 틈새를 비집고 자리를 잡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신선도가 생명인 화로의 특성 때문에 어민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배 부딪히감이 걸리고 정박을 못해서 걸리고. 그래갖고 고기가 첫째로 선도가 나빠진다 그 말이에요. 선도가. 그러면 가격 차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항만청도 이 같은 사정을 알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소형 선박과 화로 위판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 확인을 통해서 계도해 나갈 방침이고요. 장기적으로는 화로 위판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류시설을 확충해 나갈 방침입니다. 화로 위판장 개장 초기부터 예견됐던 문제지만 행정당국의 느긋한 대처로 북항 화로 위판장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목포시가 북항에 추진 중인 이 수산물 음식촌 시푸드타운의 민간 사업자가 선정됐습니다. 목포시는 공모 결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인천 라미드 송도호텔과 목포 초원건설이 민간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오늘 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9,900제곱미터 면적의 수산물 음식점과 관광시설이 들어서는 시푸드타운 조성 사업은 목포시로부터 땅을 산 민간 사업자가 시공과 분양을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식물의 잎과 줄기를 비료로 사용하는 녹비 작물 재배가 농가 경영비 절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은 헤어리베치를 이용한 무농약 인증벼 재배 농가 3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녹비 작물을 심었을 때 비료비는 35%, 방제비는 6%가량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종에 따른 종자비와 인건비 등이 추가로 들면서 최종 농가 소득은 2%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농업기술원은 녹비작물이 땅심 개선에 효과가 있는 만큼 녹비작물 재배 확대를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귀농 귀촌인을 위한 영농교육과 정착 프로그램을 농협이 지원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이 추진됩니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전국 지역 농협의 교육 지원 사업 영역에 귀농 귀촌 사업을 포함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농협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귀농 귀촌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지역 공동체와의 융화와 맞춤형 영농교육 부족 등으로 적지 않은 귀농 귀촌인들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한 녹색 식생활 교육 시범학교가 운영됩니다. 전라남도와 식생활교육 전남 네트워크는 오는 24일까지 신청을 받아 도내 45개 초등학교를 식생활교육 시범학교로 선정합니다. 식생활교육 시범학교는 오는 9월부터 지역 친환경 농산물 요리교실과 농어촌 현장 체험활동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축산위생사업소는 폭염이 계속됨에 따라 가축질병 방역관리 전담팀을 구성하고 가축질병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산위생사업소는 무더위에 질병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축사 청결과 소독을 강화하고 가축이 폐사할 경우 시군 가축방역 담당 부서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 전시회가 열립니다. 광주세관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광주 서구 광천동 유스케어 광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 순회 전시회를 갖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원산지 위반 물품과 농축수산물의 수입산대 국산 구별법, 원산지 표시 상식 퀴즈 등이 진행됩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가 후반기로 접어든 가운데 기아의 선두 진입은 투수력에 달려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잠실구장에서 LG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후반기에 모두 58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기아는 전반기에 비 때문에 수년된 경기를 연이어 치러야 할 경우가 많아 선수 부상과 체력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선동열 감독은 윤성민과 양현종, 송은범 등 투수들이 제 역할을 해줘야 선두권 재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